아기를 키우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지만 가장 당황한 순간 중 하나는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잠깐 볼일 보러 가려는데 길을 쓰고 따라오는 아이, 병이 물만 내리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평소엔 멀쩡하던 아기가 화장실만 들어오면 갑자기 온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우리 아이가 어디 이상한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는 게 부모 마음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단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한 기질이라 그런가? 어디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밤잠까지 설치며 검색창을 뒤지기도 하시는데 그 애타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는 아기의 작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심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비밀을 화장실 버전 4가지 장면으로 나눠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화장실 한번 가려는데 아기가 울면서 문 앞까지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불안이라는 건데 보통 생후 8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 아기들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능력이 막 자라나는 중이거든요. 쉽게 말해 눈앞에서 사라진 물건이나 사람이 그래도 어딘가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단계인데 문제는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 문을 닫고 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아기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른에겐 고작일 뿐이지만 아기에겐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 거죠. 게다가 아기에게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안전기지 같은 존재거든요.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인데 그 베이스 캠프가 문 뒤로 사라지니 본능적으로 따라붙어서 거리를 좁히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아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깍꿍놀이도 바로 이 심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에요. 얼굴을 가렸다 나타나는 순간 아기가 까르르 웃는 건 사라진 줄 알았던 엄마가 다시 나타난다는 안도감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즐기는 일종의 연습놀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이 깍꿍놀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닫힌 문 뒤로 사라진 엄마는 도대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아기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놀이일 땐 즐겁던 사라짐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순간 곧바로 불안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또 이 분리불안은 아기가 부모의 표정과 감정을 거울처럼 읽어내면서 더 짙어지기도 해요. 부모가 화장실 가는 걸 미안해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살짝 내비치면 아기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해서 더 크게 매달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아기일수록 사실은 애착이 아주 건강하게 잘 형성된 아이라는 신호입니다. 부모를 안전한 존재로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그만큼 싫고 또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 따라온다고 매번 매몰차게 떼어놓기보다는 들어가기 전에 금방 나올게 하고 짧게 말을 걸어주거나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아기의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시기는 보통 2돌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로 병이 물 내려가는 소리만 들으면 기겁을 하면서 우는 아기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엔 2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는 귀로 들리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광경입니다. 우선 병이 물 내리는 소리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갑작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아기의 청각은 아직 예민한 데다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좁은 화장실 벽에 부딪혀 울리니 깜짝 놀라 울음이 터지는 게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장면에 있어요.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구멍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 모습을 이 시기 아기들은 자기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2~3살 무렵 아기들의 머릿속에는 마법적 사고라는 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물도 사라지고 응가도 사라지니 나도 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어른 눈엔 황당해 보여도 아기에겐 아주 현실적인 공포인 거죠. 여기에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아직 덜 자란 점도 한몫합니다. 자기 몸이 그 작은 배수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직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다 보니 크기를 비교해서 스스로 안심할 방법이 아직 없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큰 소리
소리가 나는 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를 무서워하는 아기도 많은데 병이 물 공포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큰 소리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아기의 경계 본능을 한꺼번에 건드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배수구 공포를 아기가 세상의 인과관계를 배워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봅니다. 물이 어디로 가는지, 사라진 것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무섭다는 감정 자체를 나쁘게 여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공포는 아기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위험을 미리 가늠하려는 똑똑한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든든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이럴 땐 억지로 물 내리는 걸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다고 다그치는 것보다 아기가 화장실에서 나간 뒤에 조용히 물을 내려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면 그때 직접 버튼을 누르게 해주면 공포가 어느새 즐거운 놀이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는 평소엔 멀쩡하다가 화장실만 들어오면 유독 더 크게, 더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들 이야기인데 이건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에 특별한 구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화장실은 타일이나 거울처럼 딱딱하고 매끈한 표면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소리가 흡수되지 않고 벽에 부딪혀 그대로 되돌아오는 울림 현상이 생기는데 노래방에서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거든요. 문제는 아기가 자기 울음소리를 이 울림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낯설게 듣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기가 낸 소리에 자기가 또 깜짝 놀라고 그 놀람이 다시 더 큰 울음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숨은 심리가 있는데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기 울음이 잘 전달되는 환경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꼭 울리는 공간에서 울면 부모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반응한다는 걸 경험으로 학습하면서 화장실이 일종의 효과 좋은 신호 발신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 좁고 울리는 공간은 어른에게도 묘하게 감정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유독 생각이 많아지거나 괜히 울컥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아기는 그 효과를 훨씬 더 강하게 받는 셈이죠. 또 화장실은 평소에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자주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주는 약간의 낯섦과 긴장도 울음에 슬쩍 더해집니다. 낯선 곳에서 증폭된 자기 목소리를 듣는 이중의 자극이 한꺼번에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음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증폭된 자극의 놀란 반응에 부모를 부르려는 본능까지 겹쳐진 아주 복합적인 행동인 셈입니다. 아기 나름대로는 정말 영리하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우는 아기를 두고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유난이냐며 다그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낸 자극에 그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럴 땐 화장실 안에서 아기를 달래며 길게 실랑이하기보다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키면서 차분한 다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울림이 사라지면 아기 스스로도 한결 빨리 진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저귀만 가려고 하면 몸을 비틀고 뒤집으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아기들 정말 많은데 이건 사실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입니다. 돌 무렵부터 3살까지 아기들은 자율성이라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시기를 지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때를 내 몸과 내 행동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싶다는 본능이 처음으로 강하게 깨어나는 결정적인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 때는 상황이 어떤가요? 아기는 등을 대고 가만히 누운 채 손발이 묶이다시피 한 자세로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자율성이 한창 자라는 아기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또 싫은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시기 아기들은 이제 막 뒤집고 기고 일어서는 새로운 능력을 손에 넣은 참이거든요. 새로 배운 능력은 쉴 새 없이 써먹어 보고 싶은 게 본능인데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요구는 그 뜨거운 욕구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셈이죠. 그러니 발버둥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나도 이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하고 온몸으로 외치는 일종의 성장선언인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힘으로 꾹 누르기만 하면 아기는 통제받는 기분에 오히려 더 크게 저항하게 되거든요. 이 발버둥을 그냥 두면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율성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 적절히 존중받은 아기일수록 오히려 자라면서 정서가 안정되고 자신감도 단단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저귀 갈 때의 이 실랑이는 두 돌 전후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아기가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서서히 잦아듭니다. 몸으로밖에 거부할 방법이 없던 답답한 시기가 비로소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에게 작은 선택권을 쥐어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들려주거나 어느 쪽으로 누울지 직접 고르게 하거나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함께 하자고 권하면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내가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바뀌면서 저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화장실 하나만 놓고 봐도 따라오는 행동, 물소리를 무서워하는 반응, 유난히 크게 우는 울음, 기저귀 갈 때의 발버둥까지 전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렷하게 숨어 있었던 거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우리 눈엔 그저 이상하고 번거로운 행동처럼 보여도 아기 입장에서는 세상을 배우고 자기를 지키고 또 한 뼘씩 성장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똑똑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아기가 화장실에서 또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한결 여유롭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화장실 편 심리학을 이번엔 강아지 편 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